토지라고 하는 것은 다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네. 용도 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반드시 공부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수익을 많이 보는 케이스는 또 그 다음 시장은 요즘 또 뭐 몇 음. 년 전부터 핫한 거죠. 이제 건물주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되고 싶어 하시는데 네. 일반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 가능한 네. 꼬마 빌딩 투자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 코로나 때문에 건물값이 뭐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 이후도 계속 올랐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 꼬마 빌딩 사도 또 괜찮은 건지 요거까지. 부동산은 제일 중요한 게 입지고요. 네. 네, 그건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입지 좋으면 지금 사셔도 되고요. 입지 네. 나쁘면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코로나 때문에 상업시설 경기가 안 좋은데 빠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예상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본 입지가 어디였었냐면은 명동이었어요. 명동 예. 많죠. 대한민국 최고로 비싼 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해외 여행으로 중국인 분들이 오시는 곳. 네, 그래서 평당 공시 가격으로 7억이에요. 평당. 네. 그 레이터 리퍼블릭 명동역 4번 출구 나오면 거기 있는데 근데 그 메인 중앙로 대로가 정말 바글바글했었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직후로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상업시설 문 닫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1층 상가들 같은 경우는 50% 정도가 문을 닫았어요. 폐점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빠질 것 같잖아요. 가격이 시세가 안 빠져요. 안 파시는구나. 예, 왜냐하면 거기는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채울 거 아니까. 입지가 좋은 데니까. 예, 그런 입지. 그러니까 결국은 기다렸던 지역들은 안 빠져요. 어느 지역이 빠지느냐? 그냥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지역은 빠져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입지마다 기존에 좋았던 입지들이 가격이 빠질 거 기대했던 입지는 생각보다 안 빠졌던 것들이고요.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입지들은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사지만 항상 꼬마 빌딩은요. 평생 갖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나는 빌딩주에서 평생 월급 받아야지. 그런 데 없어요. 평생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꼬마 빌딩은 없어요. 파셔야 되고요. 받으시려고 하면은 계속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셔야 돼요. 네.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바로 옆에 것이 더 좋은 그런 빌딩이 들어오게 되면 수요를 뺏기거든요. 그렇죠. 밑장 빼기라고 해서 세입자들 다 빼가요. 왜냐면 상업시설, 오피스 시설들도요, 또 새 걸 좋아하지, 현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리모델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동 같은 입지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입지가 좋기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강남역이라든지 삼성동 같은 경우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꼬마 빌딩으로 검토한 입지들 같은 경우는요, 옆에 좋은 시설이 생기게 되면 뺏기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택지가 개발되면 수요를 또 뺏기기도 합니다. 아까 구축 아파트 옆에 신규 택지 개발 뺏기면은 아파트 수요 뺏기는 것처럼 뺏기죠. 신규 택지 개발 주기에는 아파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상가들도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좀 낡았고 별로 인기 없던 상권은 더 인기가 없어져요. 인지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기는 더 트렌드하고 더 단기간입니다. 네. 수요가 빠질 수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상가도 좋지만 더 좋아질 곳들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월세 수익이 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지금 대출 이자가 3%면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저것 뭐 세금 내고 이자 내고 네. 관리비 내고 거기서 수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지 팔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세팅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도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항상 산 다음에 그걸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은 밸류업을 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무조건 필수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축도 불사하셔야 돼요. 그걸 뭐 디벨로퍼라고 하나요? 뭐 디벨로핑이라고 하겠죠. 네. 예. 그래서 밸류업이라고 보통 하는데 네. 리모델링이든 신축까지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다만 이게 이제 과거에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꽉 다 찾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네. 신축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과거 건물 기준으로는 주차장 뭐 이런 의무 그런 대수들이 없었는데 네. 지금 기준대로 하게 되면은 건평이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건 고려하시면서 보셔야 된다.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빌딩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건물도 입지랑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자, 그다음 부동산 투자의 마지막 최고 단계 토지 투자. 야, 토지 투자 하시는 분은 사실 제 주변에서도 뭐 일반 지인분 중에서 사실상 거의 흔치 않은 것 같긴 한데 네. 토지 투자할 때 좀 염두하거나 생각해야 될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토지 투자가 가장 어려운 단계가 맞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토지 투자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쉽고 네. 토지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한테는 어렵고 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뭐 어렵다 쉽다의 단계가 아니라 네. 토지는 말 그대로 공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법을 공부. 예, 말만 들어도 어렵죠. 뭔지도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라고 하는 것은 다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네. 용도 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땅에 쓸 수 있는 용도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반드시 공부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수익을 많이 보는 케이스는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거만 쓸 수 있었는데 상업적으로 바꾸는 순간 층수가 9배가 증가해요.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못하죠. 네. 화가 나요. 인허가 청에.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공법은 어떤 법이냐면은 이 토지에 관한 법이고요. 네. 토지에 행위 제한을 하거나 네. 혹시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 때 네. 구제를 해주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네. 구제 방안과 행위 제한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쪽을 넘나들면서 네.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사가지고 조금 개선됐을 때 파는 게 토지 투자의 기본이거든요. 네.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은 일단은 이것들은 공부를 하시고 좋은 중개업소를 만나갖고 같이 풀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토지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은 그냥 산속에 있는 토지들은 안 올라요. 그린벨트라고 하죠. 설악산에 있는 토지들, 지리산에 있는 토지들도 거래가 돼요. 평당 얼마 안 하죠. 몇천 원, 네. 몇천만 원이나 몇천 원, 네. 몇백 원 이렇거든요. 근데 그거는 수십 년째 가격이 비슷해요. 사고 팔고가 안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 토지 금액보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 변질이 되게 되면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가 바뀔 수 있는 부지들인데 그것들은 철저하게 그 입지에 사람이 원래 없었는데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용도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지자체나 정부를 설득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용인에 지금 하이닉스가 들어가요. 네. 용인시 처인구 원사면에 네. 그 전까지는 아마 이런 보존 지역이었을 겁니다. 논밭도 있을 거고 네. 산도 있을 텐데 그 부지에 하이닉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공장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공장만 딱 있는 게 아니죠. 공장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물류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도로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마 고속도로가 있으면 거기를 위해서 IC 같은 경우를 만들주겠죠. 그럼 IC가 생기게 되면은 일단 IC로 수용당하는 입지들도 가격이 올라가긴 할 거예요. 도로가 바뀌었으니까. 네. 그전에는 그냥 벌어진 땅이었었는데 이게 도로가 수용되는 순간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올라가죠. 그리고 또 이제 좋은 것은 IC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도로가 있는데 그전에 도로가 없었다가 도로의 산 사거리의 중앙 위치 가게를 놓을 수 있는 입지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었는데 네. 논밭이었는데 네. 그런 입지들을 미리 알고 살 수 있으면 대박 입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런 것들 개발 정보들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건 좀 예. 고급 정보들이 뭔가 필요한 것 같네요. 정보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인데 이것들을 토지를 계속 보고 있으면요. 네. 하이닉스 생긴 건 확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이제 IC가 생길 텐데 지금 거기 주변에 어떤 고속도로가 생기냐면은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네. 그래서 IC가 생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디가 생길 건지 예측을 해볼 수 있죠. 그럼 그 주변 부지들 대충 나오는 것들 사두면 되는 거죠.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대략적으로 이제 토지 투자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림을 잘 그려요. 화가라고 하는데 보이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네 사는 거예요 그냥. 적어도 손해 보진 않죠. 왜냐하면은 수용을 당해도 기존보다는 비싼 거고 만약에 이게 내가 개발할 수 있는 부지로 된다? 그러면은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산속이어서 논밭이어서 평당 몇십만 원, 몇만 원이지만 이게 도로에 접하는 순간 네. 도로에 접하면 무조건 천 단위로 뛰거든요. 예, 그게 토지 투자입니다. 근데 토지 투자는 일단은 대출도 많이 안 나오고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이거 월세가 나오고 절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냥 투자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네. 예, 안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투자 영역일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것도 네. 보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아까부터 이제 아파트, 그다음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건물, 토지, 뭐 부동산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 놓았던 것 같은데, 자, 일체 아마 이제 이 그 제가 거의 프롤로그의 반밖에 얘기 말씀 안 드린 거예요. 네. 아마도 이 그 소장님께서 이 책을 굉장히 좀 자주 두는 거는 아마 출판사 담당자분께서 부탁을 하시지 않았을까 들어달라고. 그러신 것 정확하지 같습니다. 않나요? 네. 자. 아유, 그 대표님이 직접 챙기시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금액대별로 조금 한번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네. 지금 100억대, 몇백억대 이렇게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이 많잖아요. 선택의 대안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 어디에 좀 초점을 많이 갖추세요? 그분들은 디벨로핑도 할 수 있고요. 네. 비싼 걸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싼 거 안 보세요. 큰 거고 아마 땅만 보실 거예요. 그래서 땅이 두 가지인데 오피스 땅이죠. 네. 그래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들은 이미 가격이 올라가기로 확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 그걸 묶어놨어요. 네. 정부에서 땅값이 올라갈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은 그런 부지 살 수 있으면 지금도 들어가면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지들, 비싼 입지들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물류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전국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물류센터가 될 부지들인데 통상적으로 10,000평 정도 단위로 사야 돼요.
일반인들은 못 사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거 하시는 거죠. 그거 만평 단위 보게 되면요, 딱 살 수 있는 입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에 사냐의 문제인 거지 부지를 모르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 지금 하시면 돼요. 왜냐면 물류센터라든지 그 도로 주변에 있는 그런 거 시설들은요 계속 더 필요할 겁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용인 원산면에 하이닉스 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택이라든지 안성에는 삼성전자가 더 지금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들어갈 부지들도 필요한 거죠. 네.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지도 아직 남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화성이나 평택이나 이런 부지들 아직도 공장 들어올 부지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산업단지도 어디 개발되는지 분명히 보세요. 그러면 네. 분명히 그 주변에 물류센터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쿠팡이라든지 또 뭐 SSG 뭐 스기라든지 현신세계 거, 뭐 이마트, 롯데도 마찬가지고 네. 오프라인 물류센터가 필요하거든요. 더 필요해요.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앞으로 온라인 이런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지들 아마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물류센터 부지는 저도 리서치하면서 이게 빈도수가 많지는 않은데 계속 수주해드렸었거든요. 네.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부지만 달라고 하다 요즘은 또 건물 만들어서 필요한 경우도 있고 거기다가 뭐 냉장, 뭐 냉동 시설까지 갖추게 되면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건 조그만 업체들도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돈이 많으시면 그 물류센터를 지을 수 있는 그 부지를 사면 네. 건물을 지어서 그 물류센터를 할 수 있게 대여를 해주는 건가 아니면 아예 그분들이 와서 나중에 살 거니까 비싸질 거니까 보통 이게 좀 자산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네. 갖고 있고 대여를 해줘요. 통임대를 해줘요. 그러니까 보통 돈이 없는 분들이 분양을 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시행사들이 보통 분양해서 돈을 모아서 또 딴 데 투자하는 것들이지 네. 원래 부동산을 기업체들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보통 대여를 하죠. 금액을 올려서 팔죠. 나중에. 네. 조금 이제 금액을 낮춰서 음.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요즘에는 사실 부자라고 할 수는 없는 금액이 된 숫자인 것 같기도 해요. 네. 10억이라는 숫자. 만약에 소장님에게 현금 10억이 있다면 네. 부동산 투자 뭘 사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이건 정말 10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네. 이게 무주택자가 다를 것 같고 네. 유주택자가 다를 것 같고 네. 다주택자가 또 다를 것 같은데 1주택이랑 무주택 하나씩으로 딱 나눈다면 그렇게 하죠. 예, 그러니까 일단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집을 사야겠죠. 갭을 10억 끼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억 정도 갭이면은 그래도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도 할 수 있어요. 네. 아주 최고급은 안 되지만. 네. 그리고 저는 조금 몸테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재개발 물건들. 아. 예, 예를 들어서 노량진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남뉴타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 정도라고 하면은 네. 노량진 뉴타운은 지금 초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마 마지막 시기가 아닐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다 올인하게 되면 나는 월세 살아야 되겠죠. 월세 살아야죠. 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는 월세 못 살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존 아파트 하셔야겠죠. 예. 1주택자는요? 1주택자들은요. 네. 1주택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금액을 그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면은 네. 재개발 어차피 그건 일시적 1하고 1주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곧 이제 착공이 가능한 단계에 들어가는 재개발 하는 거 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규제를 좀 덜 받는 상품인 비아파트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 아까 주거용 오피스텔 중에서 괜찮은 입지들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아직 서울 요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중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인기 있는 지역들이 있을 텐데 네. 그건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봐요, 저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꼬마 빌딩도 10억 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쵸, 그쵸. 예, 입주 잘 선정하셔갖고요. 네. 근데 꼬마 빌딩은 철저하게 사람들 베이스로 보셔야 돼요. 사람이 없는 데는 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늘 모이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네. 뭐든지 어떤 콘텐츠라든지 간에 편의점이라도 채울 수 있어야 되니까 네. 사람이 없는데 싸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비싸더라도 그렇게 좀 작더라도 네. 회용대가 작더라도 사람 많은 데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억대는 생각보다 할 거 많아요. 네. 자, 그러면 네. 조금 더 현실적인 수치죠. 네. 현금 1억 있다면요. 네. 뭔가 1억 있다면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부동산 1억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솔직히 네. 안전한 것들은 없어요. 1억은. 왜냐면 보통 비싸다고 하는 것들은 안전할수록 비싼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리스크를 좀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말도 안 되는 리스크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이런 뭐 100억대, 10억대의 리스크가 뭐 5%, 10%라고 하면은 1억대 투자 상품들의 리스크는 한 20% 정도. 그러니까 안전할 확률이 더 높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묻지마가 아니라. 네. 지금 진짜 트렌드 때문에 이런 정부의 부동산 트렌드 때문에 풍선 효과 때문에 올라가는 지역들, 올라가는 상품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사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비과세는 없어요. 세금을 내야 돼요, 무조건. 네. 법만큼 반을 낼 수도 있고 반 이상 낼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안 투자하는 것보다 나니까. 그러니까 종잣돈을 계속 늘릴 수 있는 것들. 네. 그러니까 1억 투자해서 2천 남는 것들. 이런 것들 하는 거 세금 내고. 그래서 뭐 이 책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네.
이런 극초기 구역들 끝까지 가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초기 사갖고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아이고. 올고 세금 한 50% 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잘 찾아보시면 오피스텔 중에서도 네. 갭이 1억 미만으로 붙어있는 게 꽤 많아요. 전세가랑 매매가랑. 근데 네. 보통 오피스텔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생각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전세를 높게 불러도 들어오실 분들이 많은 오피스텔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사가지고 세팅한 다음에 파셔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하신 분들은 1억이면은 토지 투자할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이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네. 예, 그건 조금 리스키하죠. 시간이라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것들은 단기 투자가 샀다 팔았다 하는 것들이고요. 네. 토지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토지를 오늘 사갖고 내일 팔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이런 뭐 썩빌이라든지 네. 극초기 뭐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시가격 1억 원 주택 중에서도요. 잘 찾아보시면은 재건축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당히 올랐을 때 조합 설립 인가하기 전에 팔아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말 이제 많이 아셔야 되는데 아파트는 그래도 좀 안전한 편인데 네. 빌라는 가격을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여기 역세권이 되는 거죠. 네. GTX A라든지 신안산선이라든지 신림선이라든지 역세권 구역에 있는 네. 빌라 지역들도 오르긴 오르거든요. 네. 초역세권이죠.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하시게 되면은 네. 거긴 몇 천만 원 가지고도 갭 투자를 할 수 있긴 해요. 어. 근데 그거는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네. 이 옆에 또 세게 생기게 되면 세금 뺏기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팔 생각 하셔야죠. 세금 많이 내고. 예, 그렇게 하시면은 투자할 것들은 많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무슨 투자 전도사가 된 건 아니고 전 연구원이고요. 제가 이런 트렌드들을 연구하고 있는 거지 네. 제가 이걸 다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야, 비쌀수록 음, 안전하다는 말이 네. 되게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책을 내게 된 목적이 네.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네. 돈 많으신 분들은 이거 보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물건이 많지도 않고 여기는 정말 돈이 없는 분들이 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야. 종잣돈 적으신 분들. 그래서 네. 종잣돈을 빨리 만드셔갖고 네. 그냥 큰 거 사세요. 그럼 안전하거든요. 마음 편히. 그러니까 지금 40대, 50대, 60대 분들은요. 좀 여유 있게 사세요. 투자를 큰 거 하나 하시고 지분 한 채 있고 형 재개발 하나 하시고 나중에 옮겨갈 곳들. 그러면 거의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샀다 팔았다 안 하니까. 근데 2030은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서 들어갈 여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종잣돈을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네. 가만히 있다고 뭐 종잣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종잣돈을 불려야 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유행하는 트렌드, 투자 트렌드가 뭔 줄 알고 되도록이면 초기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말기가 되기 전에 엑시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좀 많이 이렇게 좀 활동적으로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내가 만약에 현금이나 이런 게 정말 없는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진짜 그 비싼 것처럼 그 안전하게 투자하는 거는 네, 힘들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서 그 리스크를 최대한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죠. 예. 접근하는 거다.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안전한 거 하나 찍어주세요. 전 20년 때 똑같은 아파트를 찍었어요. 어디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입니다. 아. 돈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세요. 거기는 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않고 가격이 크게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완만하게 가요. 거기는 20년 동안 그랬어요. 네.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가요. 예. 거기는 왜냐면 원주민들이 집을 안 팔아요. 딴 데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안전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실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요. 몇십억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천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종잣돈, 내 경제력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계속 굴려야 돼요. 굴리지 않으면은 커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네. 알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공부가 되신 분들은 자신 있게 하세요. 예, 그만큼 확률을 높이고 리스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자신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 비쌀수록 안전하단 말에 제가 예전에 그 음식 관련된 책을 봤는데 일본의 뭐 식도락을 문화 뭐 하여튼 그런 책이었어요. 네. 거기에 문장에 서문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은 그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맛집을 찾아갈 때도 싸고 맛있는 집을 찾는다 이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맛집이라고 하면 네. 대부분 가격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네. 맛집이 되려면 대중성을 갖춰야 되니까. 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싸고 맛있는 집은 없다.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가장 비싼 돈을 쓰는 곳이 네. 아마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확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 아유, 정답입니다. 영원이에요.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야, 되게 뭔가 좀 약간 일치하는 부분이 그렇죠. 극과 극은 통한다고 네.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비싸다고 하는 것은 이미 리스크를 다 해지해 놓은 거거든요. 해지해 놓은 가격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죠. 제일 비싼 게 안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금액이 작을수록 리스크가 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 리스크가 제일 비싸고 이건 지금 20%까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내가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싼 것들이니까 감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부로 시간으로 그걸 메꿀 수밖에 없어요. 그건 철저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셔야지 남이 절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고요. 시세가 빠질 것이다, 뭐 폭락할 것이다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 폭락하는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게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이 시장 지켜와 봤지만 저는 IMF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도 올라가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어떤 지역의 삼성 아파트는 올라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IMF인데 98년도인데도 깜짝 놀랐습니다. 2008년도에는요 지방 계속 오르고 있어요. 폭등을 했어요. 그때 2009년도 10년도에 부산, 대구 시장 폭등을 했거든요. 지방은. 서울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당신만 몰랐던 투자가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투자 안 하고 뭐 부동산 투기다, 뭐 나쁜 거다 하고 무시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뭐랄까요. 목숨 걸고 공부해요. 정말 열심히 하고 발품 팔고 이분들이 발품을 팔고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거지. 묻지마 투자를 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이분은 1원이라도 확실한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뭔가 굉장히 뜨거워지는 느낌.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당장 지금 나가서 뭔가 계약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내지 말고는 바로 가서 하세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가 조금이라도 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화성 김학렬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